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이 지향하는 바는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의 창업 상담실. 음, 어떻게 준비는 잘 돼 가세요? 오늘 2월 10일이니까 뭐 이제 19일, 뭐 2일, 한 20일 남았어요, 그죠? 어, 이번 주말도 실은 그 문의가 몇 개 왔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댓글로 온 걸 제가 답변 드렸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 자, 먼저 여러분이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업종 신청 가능한가요? 음,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모집 공고에 이미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네. 자,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 있죠. 그 제일 큰 틀은 동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오락실 뭐야? 여기 다음에 할게요. 오락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도박, 뭐 뽑기 이런 거. 누가 봐도 이건 좀 사행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 질서 및 미풍양 속을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예를 들면 뭡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일반 유흥 주정업, 무도 유흥 주정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운영.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든 거, 뭐 호프 있는데 호프집에서 부킹하게 해준다. 부킹 호프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자, 그때 애매하겠지만 뭐 이런 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럼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밖에 미풍양속 할 때 보통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성인용품, 성인 콘텐츠. 성인 콘텐츠나 성인용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풍양속을 어긋난다는 면에서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우려는 든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도박은 안 되는 거야. 도박은 안 돼. 도박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성인 관련 부분도 좀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여기 아래 요 4번 요것도 고랬는데 그런 질문이었는데 창고업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문제 안 되죠. 문제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창고를 빌려서 뭐 해외에 이미 국내도 있잖아요. 그죠? 뭐 월 10,000원, 100,000원 받고 일정 공간 빌려주는 사업. 네, 가능하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업종에 대한 궁금증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집 공고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애매한 상황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화하십시오. 예. 전화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Q2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신청되었습니다. 지원해도 될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 창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두 가지지. 자, 그러니까 기관에서 중복되면 안 된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알아보고 하시는 게 맞죠. 네, 괜히 헛수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창진원에서 작년에 어떤 지원사 받았다. 그런 사람은 예비 창업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다. 그럼 안 하셔야죠. 괜히 그 준비할 때 얼마나 그죠? 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대개 요새는 워낙 중복의 문제가 많았어. 왜냐하면 한 분이 요새는 여러 군데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문제를 떠나서 뭐 문제가 안 되면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또 지원 사업이 단계란 게 있거든. 그래서 예비 단계를 지원하고 고도화 가고 팁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단계별로 간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비 단계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의 기회를 뺏는 거거든. 이런 거는 막자 하라는 취지로 다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해당 공고를 보십시오. 그리고 애매할 때는 기관에 전해서 문의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지원금은 좋지만 서류 작업이 많고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데 사실인가요? 요건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죠. 예,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한 달 전부터 지원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만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준비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계획서 써야 되고 또 뽑히면은 발표 자료 준비해야죠. 발표해야죠. 또 뽑혔어. 그러면 나중에 아마 나와 있지만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해당 기관에 이동해서 집체 교육이든지 뭐 일반 교육 받으시고 나중에 중간 평가 받고 끝나고 또 심사 받고 또 중간중간에 서류 달라고 하고 나중에 예산 정산할 때는 각종 영수증에서 막 취합해서 내야 돼요. 작은 일이 아니죠. 10시간 넘었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 일 아닙니다. 아닌데 결론을 말하자면 그래도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이번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가 최대 1억이라지만 평균 5,100이잖아요.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R&D 할 때? R&D가 뭐예요? 이거 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월 1,000만 원 버는 일이 있는데 여기 5천을 넣으면은 제가 1,000만 원 더 번대요. 이때 누가 5천 투자 안 하겠어요? 이거는 아니야. 근데 이번에 R&D 이번 사업은 뭐냐면 돈 나올지 안 될지 모르는데 5천을 투자한다 이거지. 근데 자기 돈이 아니라 이 지원금으로 한대. 그 5천이나 받을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겁니다. 매출 10억을 해도요. 연간 5천만 원 R&D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만큼 큰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 노력도 들어가고요. 때에 따라 짜증도 나고요. 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예. R&D 5천만 원 자금, 예, 매우 큰 돈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단돈 1,000만 원 지원받는 사업도 여러분, 예, 필요하면 도전해보세요. 1,000만 원도 작은 돈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 뺏기고 노력 투입되는 거 맞다. 더 나가서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당장 1,000만 원을 여기에 생돈을 넣을 뭐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 또는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창고를 임대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요것도 이제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판단은 심사위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사를 해봤지만 이제 이 아이템을 판단하는 심사위원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 비용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바꿔서 안 되는 게 뭐다? 창고를 사겠다 이런 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자산성, 즉 자산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어떤 비품이나 재화를 산다.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아까 뭐 가죽 얘기해서 가죽 가공하는 기계가 있어. 근데 기계가 2천만 원이래. 그 기계를 사겠대. 그건 안 되는 거죠. 기계를 렌트하거나 그 기계를 갖고 있는 공장에 외주를 줘서 뭐 500만 원 해서 외주해온다. 그거는 뭐 이해할 수도 있죠. 필요하다고 하면. 근데 사는 거는, 예, 안 된다. 한편에 이게 불합리한가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항상 뭐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사서 나중에 그 자산을 매각해서 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인데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시제품 만드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공장 설비 지원금이면은 당연히 지원해드려야죠. 근데 이건 시제품이잖아. 다시 말하지만 목적이 시제품 개발이라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창고를 빌려서 임대하는 서비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고 그 기간 빌리면 되는 거지. 왜 삽니까? 이해되시죠? 전반적인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업종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방금 말한 이 컨셉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일반이 있고 특화가 있다. 둘 다 해도 될까요? 또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둘 다 어느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둘 다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일단 저도 역시 그 기관에 또는 심사위원회에 달려있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모집 기간과 내용이 다르잖아. 일반은 지금 이미 그저 받고 있고, 특화, 4차 산업혁명, 여성, 또 뭐 있죠? 그 밖에 뭐 두세 개 더 있던데, 그런 부분, 관광, 그런 것들의 주제를 가진 게 특화인 거고, 특화가 아닌 게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선택하셔서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인 의견은 그렇고, 혹시라도, 에이, 그래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도 신청해보고, 안 되면 특화하면 어떨까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그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해는 하지. 그러니까 뭐 일반에 신청했는데 안 됐다. 근데 사실 다 준비된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또 특화에 넣겠다. 그러면 뭐 안 되진 않겠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일반에 넣었는데 혹시라도 그 아이템이 4차 관련된 거였어. 그러면 일반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요거는 4차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뽑지 맙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정을 하자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잘 해보시기 바라고, 일반적인 이제 가이드는 일반과 특화를 구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포함되는 쪽으로 신청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